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설입니다. 안정은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있을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페드의 양적 완화 지속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주요 기업 실적이 엇갈리며 방향성을 잃고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달러와 엔화의 안정적인 흐름과 중국 금리 자유화 등에 힘입어 191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엔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또 중국 금리 자유화가 우리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코스피 시장 3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주춤거리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다시금 엔고로 전환되면서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거의 보합권이고 미국은 지난주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이번 주 있을 FOMC 회의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은 그런 한 주간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애플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 또 지난번보다 좀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빠른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예상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좋았다라는 결과는 얻을 수 있었지만은 지난 분기 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좀 나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이나 LG에 대한 휴대폰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한편 또 6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5년 내에 가장 높은 속도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미국의 경제가 부동산 경기는 변함없이 계속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내구 소비재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항공기를 빼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봐서는 현재 미국의 자동차 경기가 매우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도 주식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제 그 버냉키에 대한 쇼크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는데, 많은 이러한 전문가나 예측하는 사람들이 금년 내에 과연 양적 완화 출구를 완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시기가 조금 좀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것은 현재 경제에 대한 충격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경제가 완전하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버냉키 쇼크로부터 벗어난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기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한 흐름이 큰 좌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단서로서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출구에 대한 논의가 또 한 번 있을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시장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색깔을 달리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제조 경기가 상당히 오랜만에 이 기준선인 50선을 넘어섰습니다. 약 2년 만에 넘어선 수치인데요. 그렇게 된 만큼 유럽 중앙은행은 자기 스스로 하고 있었던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성장 정책이 옳았다고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뤄 본다면은 유럽 쪽에서의 경제 성장 정책은 쉽게 그만두지 않고 미국과는 달리 계속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고무적인 면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도 유럽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이러한 그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났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정도로 유럽의 경제는 상당히 생각보다는 좋은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도 2분기 GDP 성장 같은 경우
3분기부터 제로 성장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정도의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에 대한 문제도 어떤 지원면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유럽은 생각보다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역시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또 일본과 같은 대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 같은 성장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큰 실망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니 경제 성장 정책이라 그래서 철도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공공 정책이라든지 주로 재정 정책에 관련돼 있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를 좀 끌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는 됩니다. 하지만은 금년 초에 목표로 삼았던 7.5% 성장 달성률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조금은 어려워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반작용으로 경제 성장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관련이 깊은 화학이나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국 경제가 진짜로 좋아진다면 주도주로서까지 등극이 가능하겠지만은 좋아지다가 다시금 꺾이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나라에서 한창 현재 기세를 좋게 움직이고 있는 화학주도 좀 기가 꺾일 수 있는 그런 면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화요일부터 수요일 날까지 연속적으로 있는 미국의 FOMC 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미국의 ISM 제조지수가 발표가 있고 주말에는 미국의 고용 현황 보고서가 발표가 있습니다. 고용 현황 보고서 같은 경우 실업률이 약 7.5%, 7.4% 또는 7.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1년 내내 현재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 실업률이 조금 개선돼야지만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고용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은 양적 완화의 출구가 금년 말에도 좀 어렵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내려져 있는 일반적인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역시 그 낙폭 과대에 따른 희석 효과로 인해서 이 낙폭 과대에 대한 이런 반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이런 희석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중국의 경제 우려감이 어떤 형태로든지 경제 정책을 쓴다든지 미니 경제 정책을 쓴다든지 이런 면모에 의해서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는 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현재 힘을 잃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힘을 잃은 만큼 다른 업종으로의 힘이 멀리 이렇게 넓게 퍼져간다면은 주시장에는 이것 역시 나쁘지만은 않다.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세계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미국 FOMC, 유럽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회의 등 중앙은행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7월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7월 고용보고서, 6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중국의 7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등 각종 지표가 연이어서 발표됩니다. 네, 세계 시장은 여전히 양적 완화 규모 축소 시기가 주 관심 사항입니다. 미국에서는 30일과 31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 FOMC 역시 기존 통화 정책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7월 5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